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 한입 ETF 시간에는 NH아문디 자산운용의 최동근 ETF 운용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소개할 상품은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입니다. 먼저 상품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하나로 바이오코리아 액티브 ETF입니다. 저희 하나로 바이오코리아 액티브 ETF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입니다. 2024년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 상품입니다. 저희 비교 지수는 아이셀트의 K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교 지수 구성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에이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등 CDMO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테크 신약 개발 각 분야에서 국내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국내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들을 담았다라는 건데요.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 상품을 만들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왜 지금 이 시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국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당시의 기억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2015년에서 2020년은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 투자 관점에서는 일반 의약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던 국내 제약회사,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역량을 이제 입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레보케인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설립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이오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2020년부터 이제 고금리 환경에 접어들면서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큰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고금리 환경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또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의 IPO가 연기되는 등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부진했던 주가 흐름이 참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는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겪기 시작한 하반기부터는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국내 증시에서 주도 업종이 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게 되면 알테오젠의 머크 기술 이전 계약 변경,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병행요법 승인 등 호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시권 내로 들어온 금리 인하가 향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M&A 수요 증가와 함께 빅파마의 적극적인 바이오테크 파이프라인 도입 등 이런 부분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바이오 헬스케어의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산업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본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바이오 투자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더 들어가서 왜냐면 K바이오가 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특히 하나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헬스케어 주요 산업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현 시점에 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매력적인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크게 위탁 생산 및 개발을 담당하는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현재 바이오 제약 산업이 투자하기 매력적인 이유는 이들 주요 세부 분야가 2024년을 기점으로 모두 업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CDMO 분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CDMO 분야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임상 및 상업화 단계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CDMO 분야는 업황은 전방 산업인 치료제 산업의 업황에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치료제 분야는 현재 풍부한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과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CDMO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셀트리온 역시 연내 CDMO를 담당하는 100%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분야와 함께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및 제약 분야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셀트리온과 녹십자, 유한양행, HK인화인 등 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 역시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약 분야에서는 저희는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ADC 분야의 기술력을 부여한 기업들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ADC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라 그래서 항체와 약물을 그 링커라고 불리는 접합제로 접합하는 이런 형태인데 기존 항암제 대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또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제와의 어떤 병행 요법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는 리가켄 바이오와 오름 테라피틱스가 이 항체와 약물을 붙여주는 딱불 역할을 하는 링커 관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역시 최근 해당 시장의 진출을 꾀하면서 이중항체 개발 능력과 함께 향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DC 이외에는 비만 치료제를 저희는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는 이미 작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분야인데 국내에서는 최근 주 1회 제형으로 업그레이드된 위고비가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또 한 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비만 포트폴리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펩타이드 제조가 가능한 한미약품, 인벤티질랩, JNT-파마텍과 같은 기업들을 저희는 유망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비만 인구가 크게 이제 늘어나면서 또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이제 만성 질환으로 또 질병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기업의 진출 역시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코앞입니다. 2025년의 바이오 업종의 전망이나 모멘텀이 어떨까 궁금한데요. 네, 2024년 하반기 이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들, 금리 인하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라든지 M&A 시장의 활성화, 신약 파이프라인 도입의 확대 이런 요인들이 여전히 저희는 2025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약 개발에 따른 이익 유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른 펀더멘털 측면의 개선에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업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3상 임상 완료와 ADC 기술 이전 여부가 연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FDA 승인 및 허가 절차에 따라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출시가 좀 예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한양행 역시 레이저 티닙 FDA 승인과 판매 또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마케팅 활동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연내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의 임상 1상 데이터 공개와 이상 진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과 옵션 행사에 따른 기술 이전료 유입 등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개별 기업별로 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좀 성장통을 겪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는 CDMO와 바이오시밀러, 신약 바이오테크 각 세급 분야마다 또 한 번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망했다고만 여겨졌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각 분야에서 또 한 번 도약을 이끌어내고 그 과실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지 않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국내 주요 바이오 헬스케어 세부 분야에서 이제 업턴에 진입했다고 이제 판단되는 만큼 CDMO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된 바이오테크 각 분야에서 각각 유망한 기업들에 선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CDMO 분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CDMO 진출을 공식한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차세대 항암제 분야인 ADC에서 글로벌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게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또 액티브 ETF의 묘미를 살려서 보다 액티브하게 운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어떤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와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국내 K바이오 기업들이 높은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지만 그 바이오 기업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걱정으로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에 전정 근거할 필요 없는 ETF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